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yeah 들어볼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check 네, 지역의 현안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고민을 해 가실 테지만 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더 많이 깊게 고민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책임감으로 1년을 열심히 또 부지런히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김회재 국회의원 모시고 우리 지역 현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년에 국회의원 당선되고 이제 또 오셨는데 한 1년여 만에 다시 오셨어요. 먼저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예, 벌써 국회의원 당선된 지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세월이 너무 빨라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여러 가지 의정 활동 중에 우리 여수 시민 여러분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매주 금요일 날 내려와서 월요일 날 여의도로 복귀를 하는데 금기원래 토요일은 빠짐없이 우리 여수 시민들 만나서 여론도 청취하고 그다음 민원 상담도 하는 너무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 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약제로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예약을 못해서 저를 못 만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토요일 날 9시부터 10시까지는 예약 없이 우리 민주당원들 누구나 다 편히 오시면 순서대로 이제 제가 만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오후 3시부터 4시까지는 여수 시민들 민원이나 어떤 뭐 제안이든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오시면은 편하게 만나서 면담하고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네, 예, 바쁘시겠어요. 바빠도 재밌습니다. 예. 그 여수 MBC 오시기 전에 광주에서 바로 오셨어요. 광주 방문 어떠셨는지. 예, 어제 저녁에 사실은 5.18 그 전야제 참석을 했어요. 네.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굉장히 참석 인원이 제한돼 있었는데 맞아요.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어제 밤에도 전야제 참석을 하셨고요. 오늘 이제 5.18 기념식도 99명밖에 참석을 못하도록 돼 있었는데 네. 그 행사가 끝난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그 5.18 묘역 참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오늘은 그 미얀마 요즘 이제 민주화 투쟁을 하고 있는 미얀마 유학생들하고 내내 같이 다니면서 참배를 했는데요. 광주의 5월 정신이 단순히 광주 우리나라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광주 5월의 민주 인권 이런 평화 정신이 이제 미얀마까지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구나 하는 걸 실감을 했습니다. 예. 5.18 특별법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5.18 특별법 부분이 이제 사실상 5.18에 대해서 진실 규명, 명예 회복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부분이 41년이 지난 지금도 왜곡되고 있고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해서 그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에 불성실하게 대응을 출석하지 하고 않고 있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그 진실 규명, 명예 회복 이런 부분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이 이제 마련이 됐습니다만은 그 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역 현안도 하나씩 좀 풀어볼 텐데 먼저 전라선 고속화 사업 이야기를 좀 꺼내겠습니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뭐 거의 반영이 됐어요. 또 국회의원 공약사항 또 가장 또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전라선 고속화 사업 이거 추진하려고 했던 거는 사실 2011년에 복선할 때부터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안 된 측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게 공청회에서 그게 확정이 돼서 이제 얘기가 됐고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지자체 의견을 들어서 최종 확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 지자체야 뭐 당연히 추진해 온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고 그게 되면은 35분이 이제 34분에서 35분이 단축이 됩니다. 네. 거의 3시간대에서 2시간대로 단축이 되고 서울에서 여수 오는 관광객들이나 우리 여수 시민들, 서울로 가시는 분들 교통 편익 증진에 엄청난 지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아마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도 많은 증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국회 상임 및 국토교통부에 계시면서 교통 문제에 더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라선 고속화 사업 외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또 다른 사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수 남해 해저 터널 문제입니다. 네. 이것도 우리 여수 남해에서 추진한 지 벌써 98년부터 추진을 했으니까 22년, 3년이 훨씬 넘은 이제 수건 사업인데 작년에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들어갔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하면은 최종 확정이 되는 건데 네. 그 통과 여부 결정을 금년 올해 6월 늦어도 8월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국회 들어가서 국토교통부에 계속 이 부분 필요성, 동서 화합의 상징적인 사업이고 지역 균형 발전에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촉구를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이거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내부적으로 확정을 한 상태고요. 이게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이 사업비가 거의 6천한 3,400억 정도 들어가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 차원에서 가능하겠는지를 검토를 하거든요. 네. 그 검토 단계에 있는데 크게 반대만 하지 않으면은 올해는 반드시 확정될 수 있다, 통과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전라선 SRT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또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SRT는 잘 아시겠지만 수서역에서 이제 여수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전라선만 수서역에서 전라선 운행을 안 하는 겁니다. 목포로 가고 광주로 가고. 목포까지는 있어요. 예, 네. 목포로 가고 부산으로 가는데 여수로는 안 와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수에서 이제 수서역으로 저기 이동하시는 분들이나 서울 강남권에서 여수 오시는 분들이 엄청 불편한 거예요. 한 40분 정도 더 필요합니다. 익산에서 갈아타거나 아니면은 서울 강남 쪽에서 용산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맞아요. 그렇죠. 차를 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컸는데 이 부분도 국토부에 계속 촉구를 했더니 올 추석 전에는 SRT를 전라선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받았습니다. 추석 전에요? 예, 추석 전에.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변수가 생겼어요. 코레일 노조에서 네. SRT 투입을 지금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반대를 하냐 그랬더니 지금 코레일 노조에서는 KTX하고 SRT의 통합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두 개. 맞아요. 예. 네, 통합을 해야 되는데 통합을 안 하고 SRT를 이쪽에 투입을 하면은 통합을 안 하겠다고 국토교통부에서 선언하는 거 아니냐.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반대를 해서 제가 전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게 도대체 통합 문제하고 연관이 있는 거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국토교통부 장관이 확실하게 이거는 통합하고 관계가 없고 이쪽 전라선 사용하시는 국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코레일 노조를 설득하고 그다음에 SRT 집어넣고 그다음에 코레일 노조에서는 KTX도 수서역에서 전라선으로 가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좋죠. SRT도 들어오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KTX도 수서역에서 우리 여수로 오는 전라선 운행하는 거 대찬성입니다. 네. 둘 다 들어오면 좋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교통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 정도로 마무리 좀 해보고 지역 현안으로 환경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포스코 광양제철소 관련해서 전남 동부지역 국회의원 4분이 공동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정부의 포스코 환경 공해 원인 물질 특별 조사를 실시해라 이걸 촉구한 게 지난 2월이거든요. 그간 어떤 예. 성과가 좀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예,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여수에는 화학산단이 있고 광양에는 이제 광양제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산단하고 광양제철에서 나오는 이 환경 오염 물질이 광양만 전체를 이게 섞어서 지금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네. 유독 그 광양제철이 저기 우리 묘도 온동마을 같은 데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데 맞아요. 사실 우리 여수 지역에 대해서는 광양제철이 별 신경을 안 쓴다. 이런 생각을 지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여수 국회의원은 저도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고 이 문제는 여수, 순천, 광양을 따로 분리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게 아니고 같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전부 좀 합동으로 좀 촉구를 하자. 이렇게 네. 해서 광양제철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역학조사도 좀 하고 필요한 피해 보상도 해주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단속하고 감시하는 그 기구가 영산강유역 환경청이거든요. 네.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이쪽에 대한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관할 지역이 너무 넓고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영산강 유역 환경청을 분리해서 섬진강 유역 환경청을 광양만권에 별도로 신설을 해서 집중적으로 좀 감독도 하고 감시도 하고
단속도 하도록 만들자 이렇게 요구를 해놨고요.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는 그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행안부에서만 적극적으로 해주면 충분히 가능한 거라서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그 부분을 계속 지금 요청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현안 중에 또 하나가 전남 동부권 의대 유치, 또 대학병원 설립 문제인데 이 문제들이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다시 좀 꺼내 올려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제 이게 진작 사실상 상반기에 이 문제가 본래 계획대로라면 결정이 됐어야 할 사항인데 네. 전번에 잘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방역이 한참 진행되는 중에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문제화가 됐죠. 그러니까 의사협회에서 좀 반대를 하고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의과대학 신설 부분을 좀 코로나 이후로 미뤘죠. 유보를 해놨습니다. 네. 유보를 해놨는데 이거 마냥 미룰 수는 없어요. 네. 이게 2023년 본래 계획대로라면 2023년에 의과대학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하려면은 올해 지금 하반기 중에는 빨리 이거를 결정을 해야 나야겠어요. 됩니다. 예,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어서 물밑에서는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대학교에서는 이 부분 용역을 서울대학교의 용역을 아주 거액을 주고 용역을 받아서 전남 동부권에 지금 유치가 필요하다 이런 용역 결과를 받아 놓은 상태고요. 네. 전남도에서 최근에 다시 또 그 부분을 용역을 지금 의뢰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여수 지역에서는 의과대학은 순천에 하여튼 설립이 되고 대학병원은 여수 순천 광양에 하여튼 중간 지점인 율촌 정도의 대학병원을 설립을 하면은 의료 서비스를 골고루 제공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전남 서부 지역보다는 동부 지역에 의과대학하고 대학병원 설치하자는 주장이 전략적으로 좀 더 유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특히 여수 시민들이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몇 개월 동안 한 5만 명 정도 여수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놨습니다. 네. 반드시 여수에 대학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수시가 기후 위기 대응 선도 도시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발굴하고 시민 참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것을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구체적인 내용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우리 여수시의 100년 대계, 여수의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 비전 제시가 확실히 돼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여수의 이제 비전이 뭐냐 이러면 이제 관광 뭐 이런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구체화할 수 있는 뚜렷한 이 비전 제시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역대 이제 여러 차례 이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에 대통령 공약으로 그 비전을 제시하게 만드는 그 작업을 안 했는데 내년 대선에는 우리 여수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여수를 위한 대통령 공약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이제 시민들 의견도 다양하게 듣고 있는데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기후 변화 문제 이게 엄청나게 큰 지금 화두로 제시가 되고 있고 네. 우리 시민들도 여수는 자연 풍광도 좋고 그다음에 또 산단 이 공단이 큰 게 있는데 이게 기후 변화하고는 좀 안 맞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CO2 이산화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산업이 화학 산업하고 철강 산업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네. 광양만권에 화학 산단이 있고 그다음에 광양제철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 산단의 탄소 중립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걸 만일 탄소 중립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은 전 세계에 내놔도 정말 자랑할 만한 기후 변화를 정말 선도해가는 그런 도시로 네. 우리가 자랑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이제 산단을 위한 그런 기후 변화 선도 도시 만들고 기후 변화가 그 해양 수산업하고도 밀접한 네. 관계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관광까지 포함하고 COP28 유치 그것까지 포함해서 네, 대통령 시간 공약을 관계상, 만들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민들의 수건 사업인 여순 사건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특별법 통과에 대한 염원이 정말 큽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번 달에 통과될까요? 5월에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네. 6월에는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우리가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는 있는데 야당하고 협의해서 가야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후속 조치를 할 때 유리하기 때문에 이 법안 통과가 1차 목표지만은 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십수년이 걸리는데 야당의 그 어떤 협조 없이 가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협조를 기다리느라고 지금 좀 늦게 가고 있는데 6월까지는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인사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년 동안 정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 코로나 청정 도시인 여수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방역하고 있고 시민들께서 최대한 협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기에 코로나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여튼 의정활동 최선을 다해서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알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